안녕하세요. 시대인재 권유진입니다. 2026학년 동상고 내신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학부모님들, 제가 2026년부터 동상고 내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작년의 기출을 살펴보면서 어머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했고, 대전 시대인재에서는 작년부터 충남여고, 대덕고, 동상고 이렇게 이제 영어 내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 어려운 학교들만 내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선은 작년도의 기출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요거는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뒤로 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우선은 대략적으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문 변형과 지문 추가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한 내신 범위의 지문이 그대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산고에서는 지금 실험적이고 아주 다양한 내신 유형이 출제되기 때문에요.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동산고는 서술형이 없어요. 그렇지만 객관식에서 영작을 시키고 그 자리에 들어갈 단어의 영영풀이까지 한 문제 안에서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일부는 무난하게 출제가 되고 일부는 매우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선택지 같은 경우 당연히 어휘가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되고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 구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지도 평가하는 그런 영어 시험이고요. 교과서가 굉장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바탕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범위 자체는 38개가 공부를 하게 돼요, 저희가. 그래서 교과서 2개과 그리고 모의고사서 상대적으로는 적은 비중이지만 문제도 27문제, 적은 문제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절대 남지는 않습니다. 동상고 같은 경우 영어 시험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검토할 시간도 이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별로 출제 비율,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는 10개 지문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선이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교과서 10개 지문 중에 40.1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교과서 정도는 암기를 조금 열심히 해주시는 편이 고득점을 맞을 때 이제 수월한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보시면은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하가 이렇게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문제들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해주시고 상 문제에 저희가 이제 힘을 쏟아서 이 문제들을 맞추는 것이 바로 높은 등급을 가르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유형별로 봤을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법이 가장 많습니다. 18.9점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빈칸 문제고 그 다음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근데 어법이 18.9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래에 보시면 영작과 영영 합쳐진 문제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휘랑 어법을 합쳐서 한 문제에 내는 문제들이 여기 보시면 또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휘가 뭐 30점 이상 정도는 차지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법이 매우 중요하고요. 제가 어휘라고 했나요? 어법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글의 본질적인 내용을 기본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는지는 빈칸과 내용 일치에서 물어보는 구조고요. 영작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문제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적 유형이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난도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글을 읽고 요약을 해서 이러한 문장을 직접 학생들이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장은 저희가 시험 지문에서, 그러니까 범위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생으로 다 영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거는 다 대비를 하겠죠. 이 문제의 어떤 요약문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테지만 어쨌든 유형 자체는 굉장히 어렵고요. 영작을 해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 하나를 딱 골라내서 그것의 영영풀이를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상고 학생들 당연히 영영풀이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이런 실험적인 유형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순서 같은 문제들도요, 실험적 유형에 넣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타 학교 같은 경우는 A, B, C, D, E 이렇게 5개 단락으로 내지는 않고 보통 3개 정도로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동상고 같은 경우는 5개 단락으로 나눠서 출제되고요. 이 순서 문제에 또
작은 문제로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법 문제를 또 같이 추가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 문제를 풀 때 조금 자세히 학생들이 여러 번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망의 어법입니다. 매우 지엽적인 문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봤듯이 순서와 어법을 동시에 묻기도 하지만 어법과 어휘를 동시에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법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 1, 2, 3 통틀어서 저희가 배워야 될 어법들을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좀 빡세게 교육을 시키시는 그런 학교 선생님들의 그런 마인드를 조금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문장을 A부터 G로 다 쪼개놓으신 다음에 어법이 올바르지 않은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개수를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하나라도 이제 실수가 나오면은 이 문제 그냥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엽적이고 어렵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100점은 1점밖에 되지는 않아서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의 시간을 너무 뺏기지 않는 것도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물론 정확하게 공부하고 꼼꼼하게 공부해서 맞춰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유진티 어법 공식에 따라서 정확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적어놓았는데요. 이것도 이따가 저희 내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일단 제가 만든 어법 공식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모든 광범위한 어법을 다 다루고 있고요. 이제 수강생들한테는 다 무료 제공이 됩니다. 제가 직접 집필한 책이라서요. 무료로 제공이 되고 그 책을 옆에다 놓고 항상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또 다음으로 또 어법 문제입니다. 보시면은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뭐예요? 올바른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올바른 것은 몇 개인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굉장히 하나라도 실수를 했을 때 좀 힘들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앞부분도 제가 이제 지역적이라고 했는데요. 앞문제에서는 there it was와 there was it 차이를 학생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사실 암기로는 조금 힘들어요. 이 모든 지문을 이런 식으로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을 알고 그걸 문장에 적용할 수 있느냐를 조금 위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less human, lesser humans 요것의 차이점까지 물어봅니다. less human은 원문에 있었던 문장이고요. lesser humans는 학교 선생님께서 변형해서 내신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풀기 위해서는요. 사실 이제 어법 공부의 깊이가 조금 들어가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lesser는 형용사기 때문에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거고요. less는 부사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human이 형용사인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식으로 출제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죠.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 기말에서 출제된 어법들을 제가 다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정도로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뭐 분사, 접속사, 관계대명사, 가정법, 동사, 문장의 형식, 그리고 뭐 대명사, 시제 할 거 없이 그냥 전부 다 출제되시고 다 알아야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영어 실력을 높이기에도 좋지만 우리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 같은 경우도요. 지문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내가 어휘를 모르면은 접근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 내가 하나라도 몰랐다면은 그 지문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답을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문제를 살펴보시면 요거는 교과서 문제예요. 교과서.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동상고 교과서가 출제되는 특징은 또 뭐냐면 지문이 되게 길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요. 문제를 3개를 한꺼번에 풀도록 해놓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어법을 골라라,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라, 어휘를 골라라 이렇게 긴 지문에서 3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풀도록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 침착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이 이제 실전에서 필요하겠죠. 저희 수업에서는 매주 리뷰 테스트랑 권유진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내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부 방향을 제시합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딱 애들이 처음에 오면요. 제가 작년도에 어떤 기출, 가장 최신의 기출 분석지를 다 주면서 너네 학교는 시험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설마 시험이 이렇게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아직 애기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시를 하고 그곳에 맞춰서 빠르고 꼼꼼하게 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학원에 왔을 때 매주 아주 고퀄리티 리뷰 테스트. 그러니까 리뷰 테스트지만 학교 시험과 매우 똑같이 나옵니다. 전 문항 제가 직접 제작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도는 나가게 되고요. 여기 아래에 보이는 건 제가 직접 제작한 저희 진도 교재예요. 그래서 왼편에 지문이 있고 오른편에 셀프 분석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많이 나올 만한 것들, 어법 포인트나 어휘 같은 것들을 제가 쭉 직접 다 만듭니다. 그래서 제 시그니처 교재고요. 위에는 단어, 동의어, 반의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 들고 다니시면서 이제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0일 만에 끝내는 어법 공식입니다. 이 어법 공식은 특히 어떤 점이 특징이냐면 학생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과 암기해야 되는 부분을 다 분리를 해서요. 여기 보이시는 박스에는요.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것들만 최소한의 양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 너는 시험에서 안 틀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줬을 때 암기를 좀 쉬워하고요.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어휘도 준비해야 되죠. 고난도 어휘는 저희에게 주어진 시험 범위에 대한 어휘를 단어, 한글뜻, 동의어, 반의어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꾸준히 테스트를 보고 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신 기출 단어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것은 그 학교에서 지난 연도나 지지난 연도에 출제되었던 선택지의 어휘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책으로 만들어서 요것도 같이 외우게 됩니다. 즉 단어는 풀트랙으로 외우는 거예요. 시험 범위에 있는 단어도 다 외워야 되고요. 그동안 시험에서 기출되었던 단어도 함께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준비를 했을 때 이제 고득점이 가능하겠죠. 다음으로 리뷰 테스트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각 학교 유형에 아주 똑같이 제가 매주 다 직접 만들어서 학생들과 이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 동상고의 특징이 다 들어가서 뭐 지문이 변형된다거나 실험적 유형이 나온다거나 선택지가 매우 어렵다거나 길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여기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시간을 재고 실전 연습을 합니다. 또한 외부 지문이 나올 경우 이런 것도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을 높이는 거예요. 외부 지문도 하나씩 정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뷰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단어 테스트와 함께 매주 성적표가 제공이 되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아직 어리기도 하고 이제 매주 학원에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리뷰 테스트가 아주 단기 목표를 잡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리뷰 테스트 내가 한번 90점 맞아봐야겠다. 100점 맞아봐야겠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배운 범위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기 목표를 잡고 매주 실력을 향상시켜가면은 또 마지막에 보는 권유진 모의고사에서도 매우 높은 점수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다음으로 요게 바로 권유진 동형 모의고사인데요. 이제 리뷰 테스트를 열심히 공부하면 요 점수도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권유진 모의고사 점수가 높아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이거 3번 보거든요. 그런데 한 번 볼 때마다 점수가 10점씩 올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봤던 권유진 모의고사의 점수가 학교 시험과 오차 범위가 3점 이내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 모의고사, 마지막에 보는 모의고사 점수가 내 시험 점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정말 잘 봐야 돼.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동기부여도 되고 좀 시간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학교 시험 보기 전에 정리가 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형 모의고사가 저희 지금 내신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 컨텐츠 1위입니다. 왜냐하면 적중이 너무 많이 돼요. 그리고 학교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렵거나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 만들 때마다 거의 10시간 이상씩 투자를 해서 만들게 되고요. 우리 동상고 내신에도 이번 2026학년도에 총 3번 보고서 학생들 높은 점수 좀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상고를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동상고 실적은 소개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도에 제일 최근에 어떤 그 실적을 약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내신은 다 대비를 하게 되고요. 충남여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4번의 시험 다 전교 1등이 배출되었고 그리고 1등급이 지금 9명인데요. 9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15점 이상 상승 그리고 수강생도 500%, 300%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했었던 저희 한밭고, 대덕고 같은 경우도 점수 상승폭이 27점을 상승한 후 10점이 또 상승한 경우, 30점 상승한 경우 이런 식으로 좋은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즐겁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상고 같은 경우는요. 1학년은 목요일 5시 반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2학년은 수요일 8시 반에서 11시 반으로 시간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시대인재 학원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지만 카카오톡 채널에 권유진 영어 연구소 그리고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도 권유진 시대인재 쳐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오늘 간담회 내용도 제가 추후 순차적으로 잘 정리해서 꼼꼼하게 올릴 예정이고요. 또 최신 자료들을 거기서 좀 보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도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